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팀 김상현 팀장. 추경민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DB업종 온라인 광고 매체 선정 방법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DB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DB업종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소, 보험, 중고차, 포장이사, 학원 등과 같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커머스처럼 한 번에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건이 필요한 상품, 즉 고객이 홈페이지에 유입되어 상담 신청을 하면 고객이 남긴 DB를 통해 전화 혹은 문자나 채팅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직접 방문을 유도하거나 견적서를 발송하는 등 이제 홈페이지에서 판매까지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다양한 상담이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종을 DB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문의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직결되는 조금 유효한 DB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DB 업종의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는 DB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DB 업종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기반으로 DB 업종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DB 업종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B업종의 광고 매체 선정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거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DB 업종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우선은 자, 그래서 지금 교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B 업종은 전화 문의 상담이 중요하고 DB 양가질 모두 중요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DB 업종 광고 매체 선정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DB업종의 특성을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고관여 상품, 즉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DB업종은 이커머스와 다르게 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나 학원, 상조, 렌탈 혹은 한 번에 결제하기는 부담되는 금액대의 법률 상담, 포장이사, 중고차 등 고관여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필요에 의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충분히 고려해본 뒤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색 기반 매체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키워드 직접 검색하다 보니까 조금 키워드 검색 광고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저희가 오늘 타이틀을 잡은 게 있죠.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바로 네이버 검색창을 점령하라. 네, 맞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광고 창을 이제 활용해서 이걸 점령할 수 있는 광고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매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 중에서 조금 어느 매체를 좀 더 디바이스를 점령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업체의 가장 대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카테고리를 상위부터 점령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DB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B2B인 경우도 많고 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견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PC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검색량의 점유수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높기 때문에 이제 PC, 모바일을 분리해서 각각의 맞는 키워드, 그다음에 유입되는 키워드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별로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볼까요? 전문 변호사. 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검색했을 때 저희가 이제 통합 검색 영역에서 뜨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컨텐츠들이 있죠? 뜨는 컨텐츠로서는 이제 파워링크, 플레이스, 지식인, 뉴스 이런 등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파워링크,
그다음에 또 플레이스, 플레이스, 지식인, 뉴스. 뉴스. 그다음에 이제 뷰탭. 뷰탭. 이제 요거는 이제 블로그랑 이제 카페죠. 카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로 이제 뭐 웹사이트 영역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오가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로 잡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이 파워링크, 네. 그다음에 플레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광고 영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DB 업종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는 상관이 없고 네. 결국에는 이제 파워링크와 플레이스 두 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링크 영역을 사실상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하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저희 파워 컨텐츠라고 또 영역이 하나 생겼죠. 이거는 네. 이제 블로그에 이제 노출되는 부분인데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워 컨텐츠가 노출되는 뷰영역은 블로그와 카페 포스팅이 통합돼서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네네. 우리 업체에 대한 포스팅이 이 영역에서 자연상이 노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뷰 영역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파워 컨텐츠 영역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블로그에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노출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 안에서도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파워링크가 있고 플레이스가 있고 파워 컨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이 파워 컨텐츠에도 저희 컨텐츠를 등록을 한 다음에 광고로서 입찰가를 조정하고 발행을 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보통 자사 블로그의 정보성 컨텐츠랑 홍보를 이제 적당히 섞어서 포스팅 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내부 검색 광고랑 같이 병행했을 때에는 좀 다양한 컨텐츠를 배포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저희가 또 추가로 얘기했던 게 플레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광고주분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광고주분들이 이 플레이스 영역을 활용하면 조금 좋을까요? 파워 컨텐츠가 아니고 오프라인 상담 매장이 있는 경우 네네. 플레이스 영역을 점령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플레이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긴 할 텐데 네. 플레이스는 이제 네이버에서 어떠한 영역인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기반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업체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지역명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플레이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스는 결국에는 저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네, 네이버 지도가 이제 결국에 네이버 플레이스 영역인 건데 그 보통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의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검색을 했을 때 나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플레이스 영역이 노출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무사 혹은 뭐 법무사. 그쵸.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DB 업종이기 때문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 플레이스 영역까지도 광고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광고 외에도 오가닉하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상 가능은 하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이용자의 좀 검색어나 또 이제 업체 연관성, 이용도, 정보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적으로 노출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상단에 플레이스 영역에 노출하시는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것 또한 광고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진행할 때 조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좌측과 우측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안내를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오늘은 네이버 원래 검색 광고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교민 대리님 같은 경우는 좀 DB 업종을 진행했을 때 추가로 또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검색 기반의 광고 매체로는 배너 광고와 SNS 광고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검색 광고 외에 추가적으로 좀 SNS 그다음에 배너 광고. 그러면은 혹시 요 SNS 광고 같은 경우는 DB 업종에서 진행할 때 좀 어떠한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B 업종은 고관여 상품이 많아서 직접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따라서 이제 배너 광고나 SNS 광고를 보고 계획에도 없던 중고차를 산다거나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페이스북 광고나 GDN 같이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매체들은 사용자의 이제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제 그에 알맞는 광고를 내보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문의를 남기거나 알아보려고 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브랜드를 선호하기보다는 네. 이쪽 같은 경우 내가 많이 봤었었는데 여기 한번 문의를 남겨볼까 하는 조금 그 구매 의도 자체를 더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로서는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저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SNS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 생각보다 DB 저희가 광고를 진행했을 때 수량 자체는 많이 트래킹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DB를 조금 쉽게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DB 이제 양은 좀 충족될 수 있어도 DB 질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 그 조금 우향은 아니고 하향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총량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 있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내부 이제 검색 광고를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문의를 남기는 경우에는 이제 이 키워드 입찰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보통은 입찰가가 뭐 5,000원에서 뭐 3만 원까지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 클릭당 3만 원을 지불했을 때 문의가 남겨지지 않으면은 DB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SNS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하기도 하고 직접 그 해당 플랫폼 안에서 양식을 열어서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수량 총량 자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은 주식 업종이라고 가정을 세우면은 그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를 진행했을 때 평균 DB 단가가 이게 보편적으로 10만 원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SNS 광고로 집행했을 때에는 1만 원대 이하 달성도 가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량으로 봤을 때는 훨씬 SNS나 메타 광고가 조금 유의미한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학교의 영상을 보시면 이제 DB 업종 관련돼 가지고 광고 전략이라든지 그 DB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 컨텐츠를 확인해 주시면은 SNS를 활용해서 DB 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DB 업종을 진행하시는 광고주 분들께서는 검색 광고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거는 만족은 하지만 조금 DB 총량도 늘리고 단가를 낮추고 싶을 때 고려하시는 매체들은 사실 SNS랑 배너 광고가 조금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검색 기반 광고 매체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네. 그 위에는 또 좀 이거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배너 광고랑 SNS 광고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오늘은 내부 검색 광고에서 DB 업종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내부 검색 광고를 어떤 식으로 좀 키워드 관리를 통해서 DB를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일단은 좀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짚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검색 광고 한 번만 교민 대리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고객이 직접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광고 매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광고 매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DB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네이버 광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가 그래서 효율은 어떻게 측정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게 있죠. 어떤 솔루션이죠?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할 일은 이제 우선 분석 솔루션 도입입니다. 네. 네네. 광고비를 사용했는데 정작 어떤 매체에서 어떤 키워드에서 DB가 들어왔는지 추적이 안 된다면 절대 이제 광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면 일단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 측정이 돼야지 광고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죠.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일단 설치하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아마 저희 마케팅 학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개념이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3가지를 키워드를 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포인트. 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키워드 선별 관리. 키워드 선별 및 관리.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잘 되는 시간대를 파악하는 거. 네. 네. 문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 네.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환율 이외의 데이터도 파악해야죠. 네.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은 이 3가지 포인트를 나눠 보면은 키워드를 선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효율이 좋은 시간대 파악, 마지막엔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선은 혹시 키워드 선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는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죠. 네.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기는 하죠, 아무래도. 최근 일주일이든 30일, 90일, 1년간의 데이터를 파악하여 가장 전환이 많이 일어났던 키워드를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환이 잘 일어나는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이제 즐겨찾기를 되게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도에 따라 이제 개별 키워드를 이제 즐겨찾기로 묶어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입찰 순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보통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보통은 검색 광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검색 광고 캠페인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여기 안에 소재랑 확장 소재 등이 있죠. 네. 뭐 랜딩 URL 다 포함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 그룹 안에 이제 키워드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문의를 남긴 것 같은 경우 이 키워드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단일 그룹으로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 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룹을 각각의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혹은 서브 키워드로 나눠 놓은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 전환에 있는 키워드만 따로 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뭐 PC 그 다음에 모바일로 나누고 운영하고 있고 그룹이 10개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개 그룹별로 전환에 있는 키워드는 다 각자 달리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즐겨찾기 기능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 안에서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즐겨찾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는 어떠한 캠페인에 있든 어떠한 그룹에 있든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만 별도의 즐겨찾기를 설정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그룹이 지금 제가 예시로 단면적으로 1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50개다라고 하면은 50개 그룹 하나하나 들어가서 키워드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광고의 빠른 즉각적인 대응의 효율을 위해서는 좀 키워드 선별 외에도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캠페인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그룹 안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받는 지역이 뭐 서울,
경기, 인천 지사가 나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각 지역별로 이제 또 노출되는 캠페인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맞춰서 좀 관리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룹핑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 일단 키워드 선별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키워드를 좀 추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추출하는 과정은 보통은 이제 1차적으로 문의가 발생한 전환 키워드. 보통은 이제 키워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세팅을 한 이후에 그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교민대리님. 그러면은 일단은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가 뭐 한 10가지였으면은 그 10가지로만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키워드를 확장하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아까 이원 전문 변호사였죠? 네. 뭐 이원 전문 변호사 비용으로 만약에 DB가 들어왔다, 전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비용 말고도 뭐 비용 문의, 비용 상담, 이원 변호사 비용, 선임 비용 등등 좀 유의미한 혹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로 추가 확장해서 또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를 추출하고 확장하는 과정 또한 선별하는 과정 중에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케팅 학교가 다소 좀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그죠. 조금 전반적으로 조용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혹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어서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교민대리님.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기간별로 데이터 파악하는 거 말고 이거를 혹시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간대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 전환율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서 이제 효율이 낮은 시간대는 이제 그에 맞는 광고비를 줄이고 이제 효율이 높은 시간대는 이제 실시간 광고 관리를 이제 더욱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럼 조금 혹시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네네. 이제 낮은 시간은 광고비를 줄이고 높은 시간은 광고를 올려서 이제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뭐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결국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DB라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응대가 가능한 시간대가 사실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네. 만약에 새벽 3시 24시간 상담하는 곳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대부분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9 to 6 조금 일을 시작하면은 뭐 6시 뭐 오전 8시부터 뭐 오후 8시까지도 상담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주요한 시간대에는 광고가 선행되는 게 맞는데 이제 사실 그 이후의 시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유의분이 있었으나 실제 문의까지 남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광고 예산이 높지 않고 낮다라고 하면은 주요한 시간대에 광고 비용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광고 라이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여유로워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의가 들어온 시간대를 파악해서 메인 시간 캠페인 그룹을 생성을 하고 서브 시간 캠페인 그룹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 메인 시간대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담 혹은 응대가 가능한 시간대도 괜찮지만 홈페이지 문의 자체가 전화 문의 상담이 아니라 그 문의 접수, 상담 접수하는 창구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수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24시간 운영에 상관이 없는데 거기 시간에 맞춰서 뭐 9시부터 9시
까지는 메인 시간 그룹. 그 다음에 뭐 PM 9시 이후부터 뭐 요 시간대에는 예산을 뭐 1예산이 10만 원을 가정을 한다면은 효율에 따라서 뭐 8대 2로 해주셔도 되고 뭐 7대 3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뭐 9대 1로 해주셔도 되고 이 이후에 단순히 이거 광고 세팅 자체 픽스하는 게 아니라 광고 성과나 효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감액하거나 편성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같은 경우는 문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시간대에 광고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좀 더 많은 문의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할 때는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키워드 선별하는 것도 DB가 발생한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고 요 문의량이 많았던 시간대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 전환율 외에 좀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좀 이 키워드 결국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저희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뭐 계속 순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네, 조금 네. 높은 순위에 노출시키는 게 맞는 거긴 하죠. 어쨌든 효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만약 전환 매출액보다 이제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가는 키워드라면 이 키워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문의는 별로 없는데 광고 비용을 많이 쓰는 키워드. 그죠. 그러면은 보통은 순위를 낮추거나 혹은 키워드를 오픈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문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 계약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계약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판매 마진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계약 성사율이 낮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그쵸. 거네요. 네. 네네. 무조건 이제 전환율만 보고 광고를 운영하기엔 이제 고려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노출이 많은데 이제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 전환이 잘 되지만 CPC가 높은 키워드, 페이지 이탈률, 페이지 체류 시간, 실제 인입되는 DB 개수와 버튼 클릭수 값 비교 등등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매 순간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교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노출이 많은데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 네. 전환은 잘 되지만 CPC가 높은 키워드. 네. 사실 노출은 많은데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는 업종과 조금 연관도가 조금 낮은 떨어지는 거죠. 네.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환은 잘 되지만 CPC가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업종과 연관도는 높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그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업종과 연관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유입이 되어도 결국에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세이브를 하거나 오프를 시키는 경우가 맞는 것 같고 전환은 잘 되지만 CPC가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오프할 수가 없는 키워드예요. 광고 비용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이 있던 키워드를 2차 확장 혹은 3차 확장을 통해서 추가 키워드를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는 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 각각의 이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예산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는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CPC가 높은 키워드는 어쨌든 전환이 있었던 키워드니까 그렇죠. 이 키워드랑 유사하지만 CPC가 낮은 키워드를 확장하고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전략 포인트 3가지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이고 많이 알고
이미 저희 마케팅 학교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혼자 하시기에는 많이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최근 DB 단가가 많이 올라가셨거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조금 DB 업종 관련된 효율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교민 대리님이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 분석 및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컨설팅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용 한 번만 검토해 봐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저희 평소보다는 질문이 많이 없고 굉장히 조용했었습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들고 올 테니까 그때는 조금 다양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